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 기사 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도시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의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구분 짓는가, 도시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도시의 개념. 우선 개념을 잡을 때 누군가 좀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거를 인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던 워스. 자, 워스가 뭐라 그랬냐. 상대적으로 크고 밀도가 높으며, 인구 밀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 이직적인 개인들이 영속적으로 거주한다. 뻔한 얘기예요. 상당히 규모 크죠? 인구 밀도 높아요.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른 이질성이 있는 게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죠. 과거 유목 생활할 때는 이동했기 때문에 영속적이 아닌데 요즘은 다 정착하잖아요. 그런 것이 워스가 말한 특징이다. 루이스 먼포드는 뭐라 했냐?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최대로 집중한 곳이 도시다.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죠. 문화, 컬처죠. 이런 것이 집중하는 곳이 도시다. 그래서 권력 같은 경우 뭐예요? 행정수도 같은 것들. 뭐 대한민국 서울? 그런 게 다 도시잖아요. 그리고 문화도시. 우리 뭐 흔히 빌바오 문화도시라고 부르죠? 그런 것도 되게 도시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그 도시의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 동서양 모두 인간의 주거지래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 도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와, 벌써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죠. 기원전이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동그라미에 이렇게 성각 속에, 성벽으로 둘러진 성각 속에 도로, 시가지를 만들어주고 이게 도시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고대에서부터 도시는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 자,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자권이죠? 한자권인데 중국의 도시는 뭐야? 도읍도의 시장시랑 저자시란 말이에요. 도읍도란 건 뭐예요? 왕, 황제가 산다는 거죠. 권력이죠. 정치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도는. 시는 뭐? 시장시. 시장시는 뭐예요? 시장이 열린다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경제활동이 열리는 곳이 시장. 즉, 도시락하는 것은 권력과 경제, 정치와 경제가 있는 곳이 도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도시의 외형적인 형태를 얘기했다면 이집트에서는, 중국에서는 권력과 경제,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도시다. 자, 어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반이라 하죠. 도시계획을. 어반 디자인, 어반 플래닝 하는데 어반은 라틴어의 기원으로 어반의 어원을 두고 있고 중심이나 뜰,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어반은 이제 우리 농촌과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어쨌든 이런 거죠. 뜰과 마당의 의미가 있고 성곽 속의 정주 공간. 이집트도 똑같죠. 성곽 속의 정주 공간. 먼포드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 중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이런 것이 도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도시, 도읍도, 시장시, 저자시, 궁성으로 왕이 거주하는 수도, 권력의 집결지가 도고요. 시, 교역이 행해지는. 그래서 도시는 정치, 행정의 중심인 정치, 행정의 중심인 동시에 상업, 경제적 기능이 집중되었다. 그럼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타운, 시티, 어반이란 말 나오죠. 타운은 뭐예요? 정기적인 시장이 열리는 도시적 집단. 우리나라로 읍내, 5일장 쓰잖아요. 뭐 정선 5일장 이런 것이 타운이다. 그럼 시티는 뭐냐? 행정적으로 독립된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즉 폴리스를 얘기한다. 폴리스가 뭐예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즉 도읍도와 같은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폴리스, 즉 지금의 시티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어반은 공간적 형태적인 측면에서 농촌과는 상대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반은 이제 농촌 이외이죠. 농촌 이외라는 건 뭐예요? 개발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뭔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성된 게 어반이다. 그래서 약간씩 의미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어반은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어떤 거라고?
농촌과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공시설이 있어서 거주민들이 사는 공간. 우리 무조건 자치권을 행정 범위 미치는 거 굳이 따지지 않잖아요. 시장만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반이라는 느낌 알아두시고 도시는 권력과 경제의 중심이라는 거. 이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도시. 그래서 많이 알아두세요. 도시라는 것은 도읍도의 저자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이것이 도시다. 자,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한번 또 볼까요? 카우퍼. 카우퍼도 많이 인용되는 건데,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요.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대요. 와, 멋있죠. 그렇죠? 자연은 뭔가 신이 만들었고, 도시는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도시계획가라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도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복잡한 본질과 전체의 모습은 자연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풀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다. 하나의 수수께끼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뭐는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워스. 사회학에서 바라본 관념으로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봤던 거죠. 이질적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좁은 밀도로 높은 밀도로 산다는 거. 웨버, 경제학자예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었냐? 경제학으로서 대부분의 주변이 농업이 아닌 공업 또는 상업. 자, 농업 몇 차 산업? 1차 산업. 상업 몇 차 산업? 2차. 아니, 상업은 3차. 공업이 2차. 즉, 2차와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많은 곳이 도시라는 거죠. 1차 산업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농촌이잖아요. 그럼 2차와 3차에 많은 곳이 뭐야? 어반인 거죠. 1차는 농촌.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으로는 이렇게 봤고요. 자, 비평가. 멈포드는 또 뭐라겠냐? 도시문명 비평가로서 도시의 결정 요인은 사람의 수와 건물이 아니라 문화, 예술, 문화, 종교, 민주적 정책, 형태라 했다. 아, 도시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들, 문화와 예술에 따라서 그 도시는 평가받을 수 있다. 존 프리드만, 사회학자에서 어떻게 말했냐. 도시는 도시 문화의 저장소다. 멈포드가 얘기했던 문화 같은 것을 한데 모으는 곳이 도시다. 즉,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이제 멈포드는 다 섞었어요. 프리드만 다 섞었어요. 높은 인구 밀도와, 이거 누가 얘기했어? 웨버가 얘기했죠.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이거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웨버. 워스 웨버. 그러니까, 여기 높은 인구 밀도는 워스가 얘기했고, 농업은 웨버가 얘기했죠. 그런 걸 섞어서 그냥 다 본 거죠, 프리드만은. 존 프리드만 유명해요. 그리고 슈버그는 또 지적 엘리트를 포함해서, 비농업 전문가만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간이 도시다. 학자에 따라서 바라보는 도시의 입장이 좀 다르죠. 근데 봤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별반 차이 나지 않죠. 어떤 걸로 보면 복잡한 거, 너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인구를 갖고 있고 3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많이 종사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거는 통합적으로 했네요. 그래서 프리드만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일종의 도시문화 저장소, 도시 문화가 같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높은 인구 밀도가 있고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의 집단 정착지. 또, 이 프리드만이 했던 말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시의 구분. 도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냐에 따라서 구분이 많이 될 텐데요. 입지 조건과 성장 단계, 타도시와 관계, 국토개발, 역사적 조건, 산업의 특성.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종류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우선 항구도시, 임해도시라 불리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부산, 아니면 나폴리, 이런 데가 항구도시죠. 내륙도시. 도시 내에 있는 거, 많죠, 우리나라. 대전, 대구. 막 그런 다 내륙도시고. 산악도시. 우리 평창.
햇빛 700이라고 부르죠. 고랭지. 그런 데가 산악도시잖아요. 어느 공간에 있느냐? 바닷가, 내륙, 산지. 성장 단계. 도시가 얼마큼 크고 있느냐? 그래서 성장, 바로 크고 있다. 안정, 정리가 슥 되고 있다. 침체, 떨어진다. 옛날 태백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우리 과거 철강업이 막 부흥했을 때 태백시가 막 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요즘은 침체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이 성장 단계의 도시다. 타도시와 관계. 자족형 도시, 신도시, 자족성이 있고 자기 스스로 경제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가 자족도시. 의존형 도시, 모도시에서 이렇게 빌붙어서 기생도시, 기생도시라 부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 신도시를 표방했지만 서울의 배드타운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토개발 거점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성장 거점, 그리고 농촌 중소도시. 성장 거점 도시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 도시를 기점으로 확 커지자.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는 역사도시. 과거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주, 개성. 경주 어디? 신라의 도읍. 개성, 고려의 도읍. 신흥도시. 창원과 분당. 창원은 뭐예요? 1960년대 공업단지를 만들면서 들어온 도시고요. 분당은 일기 신도시죠. 어떠한 특별한 계획 조건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산업성 이전의 도시, 농업도시겠죠? 산업도시, 공장, 탈산업, 정보화, 관광, 우리 이제 뭐 여행을 가는, 그래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도시도 있다. 그래서 도시의 특성 같은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구분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러한 도시들의 범위, 구성요소, 범위라고 본다면, 과거, 고대죠, 고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무슨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이죠. 어디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옆에서 발생된 문명입니다. 그런 문명에서 뭐라고 했어?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도시다. 북을 붕붕붕붕 쳐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게 도시래요. 왜? 고대 도시 막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컨트롤 하려면 북 쳐서 사람들 오게 할 수 있는 거고. 중세 런던. 자, 중세 런던은 성 메아리 루보 사원의 종소리 들을 수 있는 범위 비슷하네요. 그렇죠? 도시가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근데 이런 범위가 어디일지는 좀 궁금하네요. 또 중세 도시는 도시 성벽을 기준으로 한다. 도시 성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 우리 바스티드라고 부르죠. 보루형의 도시, 바스티드 같은 거.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인 게 도시의 범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대요. 자, 오늘날은 농촌의 공업화로 인해서 생산 유통을 보유한 도시, 연속적으로 시간제 포함한, 오늘날은 다 그냥 도시다 이거예요. 어디라고 특정히 지정하기 힘든 거죠. 농촌에도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도 있고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범위는 있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도시의 특성. 자, 이제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누가 말했었어? 먼포드하고 앞에서 있었던 워스. 예, 워스가 얘기했던 특성을 좀 더 분석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 2차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 1차, 농부, 광부, 어부 아니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중심이 도시의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인구 밀도로 산다. 사는 인간 정주 체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도시다. 인간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진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사람들의 교류가 있고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 활동해야 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도시다. 인공적, 물리적 장치를 구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경관, 뷰를 만들어주자. 도시엔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우리 설악산을 놀러 갔습니다. 산이 너무 아름다워. 병풍 같아요. 경포대 놀러 갑니다. 바닷가에서 너무 시원하게 열려. 그런 건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생산물이죠. 그런데 우리 홍콩 같은 거 볼까요? 홍콩 같은 경우
막 야경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이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반포대교 밤에 빛나고 막 이쁘잖아요. 다 인공적이고 물리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만드는 거죠. 또 누가 아까 얘기했죠. 카우퍼가 얘기했던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거 보여주려면 인간이 뭔가 인공적이고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의 특성을 좀 더 특징적으로 본다면 인구 물리적 특징과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 물리적 특성에는 도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무슨 말이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도시는 농촌보다 높은 인구가 있다. 많은 사람 살겠죠? 도시는 2차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고층 건물과 물리적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잘 정비됐다. 계속 설명했던 얘기죠? 사회, 경제적, 문화 특성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예술, 종교, 정치 활동의 중심지. 요거 뭐 나중에 배우는 그 그리스 로마의 아고라 포럼 같은 거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고라 포럼. 문화 활동과 정신적으로 승화된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위 예술 하시는 분들 막 길거리에서 아니 홍대 막 놀러 가면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게 도시다. 인구 구성의 이질성과 사회계층의 분화가 됐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과 익명성이 강하다. 사회적 이동성과 익명성. 나 여기 있다 저기 간다고 이사한다고 해서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농촌 같은 경우 이사 가면 저기 김씨네 집 이사 갔대. 누가 이사 왔으면 저 집에 어디서 왔대. 그거 다 알라 그러잖아. 근데 도시는 이사 가든 말든 상관 안 하죠. 익명성. 우리 막 인터넷에서 막 이런 얘기 하죠. 막 그거 뭐야. 보이지 않는 막 그런다고 해서 막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런 게 좀 도시다. 기능적으로는 고대 중세 도시에는 피난처 및 요새화된 군사적 기능을 가졌어요. 고대 동물 생활 했을 때 비바람 불면 피해야 되죠. 호랑이 오면 도망가야 되죠. 피난처잖아. 중세 시대가 어떤 거예요? 암흑 시대죠. 막 100년 전쟁. 막 잔다르크 나와서 막 싸우고 이럴 때란 말이야.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 그러면 자기네 보호해야 되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도시였다. 근데 근대와 현세에 와서는 어때요? 근대 현대는 정치, 행정, 종교의 사회 제도의 중심지. 서울 봐요. 서울에 여의도 있잖아. 행정은 조금 과천으로 빠지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 있죠. 청와대. 그리고 종교. 여의도 승복원교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서울만 봐도 진짜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이 구심점이잖아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다. 저 상업. 막 돈거래 막 되고 서울에서 다 가잖아. 서울역에서 안 가는 데 있어요? 경부선으로 부산 가죠. 저기 호남선으로 목포 가죠. 저쪽 강원도까지 다 가잖아. 교통의 중심지라는 거죠. 문화의 중심지 및 시민의 삶의 터전이다. 모든 문화 막 서울에서 좀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의 특성이다. 정말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우리 알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되게 지겨울지 알지만 저도 더 큰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도시의 구성 요소.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유기체가 뭐예요? 막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죠. 그런 생명체가 어떻게 있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와 시민의 활동, 물리적 요소인 토지와 시설로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시민과 활동과 토지와 시설.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기능,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땅과 시설이 있어야겠죠. 야구를 하고 싶어. 야구를 하는 건 뭐예요? 운동이라는 활동이죠. 그런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구장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시의 구성 요소는 3가지. 시민, 활동, 토지와 시설. 자, 3가지 뭐라고요? 시민, 활동, 토지와 시설. 요 3가지는 꼭 암기하시고요. 자, 다시 나오네요. 도시 구성 요소의 3요소.
시민과 활동과 토지와 시설. 자, 시민은 뭐다? 시티즌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도시 존재 이유다. 아, 도시에 사람이 없으면 도시가 안 되잖아요. 그쵸?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되는 거다. 왜? 세금 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세금 걷죠. 그래서 도시 굴러가잖아. 토지와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착수계수다. 아, 인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얼만큼 넣어줄지 결정하는 계수. 착수계수. 그래서 무기적 요소로 시민활동, 토지 및 시설이 있다. 자, 활동은요? 활동은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나 일할 거야. 나 운동할 거야. 나 춤출 거야. 그런 것이 아니면 나 뭐 밥 먹을 거야. 이것도 활동이죠. 사람이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그런 게 활동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우선 게데스가 얘기해요. 게데스가 도시 사람이 움직이는 활동에는 생산 활동, 생활 활동, 위락 활동, 생산, 일, 워크, 생활, 라이프, 위락, 펀 이런 것들이죠. 뭔가 일하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게데스가 얘기했던 활동인데 그 뒤에 르꼬르비제가 받아줬죠. 어디 CIAM에서 근대 건축가 협회에서 4가지로 늘려요. 주거, 근로, 여가, 교통. 도시의 활동은 교통 움직여야 돼. 주거, 사람이 쉬면서 먹고 자야죠. 근로, 일하고요. 여가, 휴식하는 거죠. 공원 같은 거. 자, 마지막으로 토지와 시설, 랜드 앤 팩토리. 도시민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해주는 요소이고요.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물. 이게 있어야 도시잖아요. 건물들이. 도시 물리적 구성물의 3요소는 건축시설과 교통시설, 공간시설로 나눌 수 있다. 건축시설, 건물이죠. 교통, 길, 공간, 오픈스페이스 같은 것들. 그래서 건축시설은 주상공록에 따른 공공시설들. 주거냐, 아파트냐, 상업이냐, 오피스냐, 공업이냐, 공장이냐 그런 것들.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공간시설, 공원,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이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민, 활동, 토지와 시설 요 3가지 꼭 암기하시고요. 자, 좀 번외로 도시의 구성 요소 중에 시민을 본다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 약 500만 이상을 특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시죠. 뭐 인구 500만이면 벌써 뭐 어마어마한데.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을 광역시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인구 100만이라고 광역시 아니에요. 주변의 관계 조율해야죠.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뭐 이런 것들 지금 일반적인 광역시들은 인구 100만 이상 됐을 때 광역시로 좀 올라갔는데 요즘 수원 같은 경우 인구 100만 넘어요. 근데 옆에 인천 있잖아. 인천 때문에 광역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지정도시. 지정도시라는 건 우리가 대도시라 불리는 거고, 대도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약 인구 5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로 승격이 되려면, 도시 밑에가 누구예요? 군이죠. 군에서 도시로 승격이 되려면 인구 5만. 그리고 소도, 읍면동이죠. 읍면동 약 인구 2만 정도를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외는 어떤가? 독일과 프랑스는 약 2,000명만 돼도 도시라고 보네요. 미국도 한 2,500명. 인도, 호주 한 5,000명. 영국, 프랑스, 영국과 스페인 1만 명.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5만 명을 도시로 본다. 우리나라가 좀 인구 밀도가 확실히 높긴 높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도시의 개념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도시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의 중심지다. 권력의 중심지다. 도시의 구분은 입지 조건에 따라서 산악형,
임해형, 무슨 내륙형 이런 게 있고요. 성장 단계, 발전, 혹은 침체, 뭐 이런 것들. 국토개발, 성장 거점 도시, 요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고요. 도시의 특성은 인구적 특성, 인구 물리적 특성,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기능적 특성이 있다. 인구,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이질적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중심지고 무언가 이렇게 상업 경제의 중심지고 이런 기능들 그런 게 특성이었고요.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시민과 활동과 토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활동과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 요것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암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번 다시 보면 자, 다음은 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방금 전에 풀어봤네요. 뭐 있었어? 시민, 활동, 토지와 시설. 시민 여기 있네요. 활동, 토지와 시설. 생활권은 아니죠. 그쵸? 생활권은 아니에요. 그럼 답을 본다면 정답은 라. 도시 구성의 물리적 3대 요소, 유기적 3대 요소죠. 인구, 도시 활동, 토지와 시설.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뭐? 물리적 3대 요소. 물리적, 움직이는. 동선과 배치와 밀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도시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높은 인구 밀도 맞죠? 많은 사람 살고 있잖아. 동질성이 높은 사회? 동질성이 뭐예요? 같다는 거죠. 도시는 어떻다? 이질성이 높다 그랬죠. 동질성이 높은 건 시족사회잖아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자, 익명성이 증가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기능의 집적과 분화. 뭉치기도 하고 분담도 하죠. 그럼 답은 전 나번이겠네요. 그렇죠? 답은 나의 도시의 특성. 동촌보다 높은 인구 밀도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비농업의 전문가가 거주하고, 이렇게 이질성과 사회계층과 유동성, 익명성이 강하다. 정치, 행정, 종교의 중심지다. 상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다. 이게 도시네요. 자, 세 번째. 다음 학자에 따른 도시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자, 워스가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곳이다. 맞네요. 워스가 말한 거. 자,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이 아닌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다. 수입, 누구? 경제학. 경제학이 누구? 웨버죠. 경제학은 웨버. 도시의 결정 구조 및 인구나 결정 요인은 건물이 아니라 예술, 문화, 종교, 민주 정치. 예술과 문화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루이스 멈포드가 문화예술 얘기했죠. 그러면 다비도프 아니죠. 다비도프는 옹호주의 얘기했어요. 옹호주의.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요. 쇼버그 경제학이죠. 지적 엘리트 쇼버그밖에 없어요. 지적 엘리트 뭐야? 똑똑한 사람. 그래서 보니까 맞네요. 자, 정답은 4번의 옹호적 계획, 다비도프다. 그래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하는 게 옹호적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거 쉽네요. 도시 구성의 활동 요소로 먼 것은 시민, 활동, 토지, 배치 아니죠. 도시 구성의 3요소, 동선, 배치, 밀도. 유기적은 인구, 활동, 토지와 시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시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원부터 살펴본다면 도읍도, 시장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선 카우퍼 같은 경우 시는 이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복잡하다. 멈포드 같은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뭔가 중심지다. 웨버 같은 경우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더 많다. 슈버그는 집적 엘리트들이 뭉친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이 다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우리는 그런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의 구성 요소, 시민, 사람이 활동, 움직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시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